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남인천 방송과 CJ헬로 북인천 방송이 함께 지역의 핫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물론 방송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당초 서운산단 2단계로 알려졌던 계획이 최근 국토부 입지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겠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일대 24만여 제곱미터, 기존 서운산단의 절반 규모입니다. 이 부지에 새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산단의 구체적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양구는 산단에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도 마련합니다. 여기에 더해 산단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용역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계양 테크노밸리부터 서운산단 일대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산업단지 지정 계획 고시가 될 거고요. 스마트 단지를 빼고 그냥 계양 산업단지라고 지금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운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주를 그것을 모태로 해서 계양구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800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개발제한구역 개제와 보상, 단지 조성과 분양 등을 마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리포트 확인하고 왔는데요. 이정화 기자, 이 계양 산업단지 가칭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국토부 입지 심의를 통과한 거죠? 네, 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일대 24만여 제곱미터입니다. 기존 서운산단의 절반 규모고요. 서운산단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지역은 서운산단 2단계 사업이라고 불리던 곳인데요.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 국토부가 계양구가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말 지정 대상에서는 탈락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인천시는 서운 일반 산업단지 2단계 또 남동구의 남촌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두 곳을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남동구의 남촌 산단만 최종적으로 확정했었죠. 당시 이제 계양 서운산단 2단계 사업은 그 행정 절차 미비가 이유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계양구는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또 기존 서운 일반 산업단지 2단계의 이름을 계양 스마트 산업단지로 변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신규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국토부의 산업입지 정책심의회를 거치면서 최근 입지 심의를 통과해서 또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어떤 절차가 남은 건가요? 인천시는 일단 이 내용을 구두로 통보받았고요. 네. 정식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계양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고시해서 알릴 예정입니다. 계양구의 움직임도 좀 바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양구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800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까지 개발제한구역 개제와 보상, 또 단지 조성, 분양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서 이제 계양산업단지라고 이야기했듯이 이 산단의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산업단지와 이름이 좀 비슷해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좀 명칭을 고민하고 있는데 계양구에서는 계양산업단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양구는 이 산단을 앞으로 좀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첨단 기업을 좀 중심으로 유치할 예정이고 또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R&D 센터 그리고 또 산단 자체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계양산업단지 그 예정대로만 완공된다면 그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계양구의 큰 사업 계획 중에 또 하나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 진행 상황을 좀 앞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계획처럼 새 첨단 산업단지가 좀 유치된다면 계양 테크노밸리부터 또 서운산단 이번에 또 지정된 이 새 산단까지 대규모 산업벨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인근 계양 테크노밸리가 신도시로 지정돼서 이 산단 같은 경우는 좀 우선순위가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계양구는 그 계양 테크노밸리보다 사업 기간을 좀 다소 짧게 잡아서 좀 빠른 추진을 확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운산단 2단계 계획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와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광역급행 N버스 2개 노선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커졌는데요. 연수구는 이 M버스의 면허권을 기초지자체에 이양해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먼저 리포트 보고 오시죠. 광역급행 M버스의 출발역인 캠퍼스타운역 버스 승강장입니다. M버스 2개 노선에 폐선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16일부터 송도와 여의도, 송도와 잠실을 잇는 2개 노선이 폐지되면서 당장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4대 정도밖에 운영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폐선이 돼서 여의도를 가거나 잠실을 갈 때 강남을 거쳤다가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생겨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5배 정도 더 드는. 이번에 폐지된 2개 노선은 주민 700여 명이 서울 장거리 출퇴근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표 교통수단입니다. 최근엔 오히려 증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선 운영사인 이사마관광은 경영난을 이유로 개통 1년 6개월 만에 해당 노선의 폐선을 결정한 겁니다. 주민들이 버스 노선을 유지시켜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수구가 M버스의 면허권을 기초단체에 이양하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 연수구는 첫째,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교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면허권 등의 권한을 기초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연수구는 운영사 측의 일방적인 노선 폐지와 미원족 대초로 보완책을 찾지 못한 대광위와 인천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운영사 측의 적자 보전을 감수하는 방식과 한정 면허를 통한 직영 방식까지 검토했지만 대광위와 인천시가 버스 운영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남석 청장은 이제껏 되는 길만 찾다가 지금 같은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문제를 푸는 단초를 만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면허권 이양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리포트 같이 확인해봤는데요. 원태규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M버스 노선 왜 폐선이 된 건가요? M버스 폐선은 결과적으로는 적자 누적으로 폐선이 됐습니다. 네. 연수구가 이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운영사인 이사마 관광이 이 2개 노선을 개통한 건 지난 2017년 10월입니다. 네. 이때부터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12월까지 13개월간 운영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 총 매출이 5억 1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직원 식대 이렇게 버스 노선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확인을 했더니 예. 9억 원이 넘었어요. 13개월 동안 매출이 5억 원인데 이 노선을 운영하면서 9억 원의 지출이 있었던 거죠. 네. 결론적으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4억 원 적자를 냈고 이 월 단위로 환산을 하니까 한 달에 3,400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이사마 관광이 80명 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네. 때문에 이 회사는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에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적자 누적으로 인해 2개 노선이 폐선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수구는 이제 M버스 면허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정확히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고남석 청장은 16일 그러니까 노선 2개가 폐쇄된 그날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열고 2개 노선에 대해서 폐선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폐선을 결정한 운영사와 또 미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천시와 대광위에도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관들이 미온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수구 우리 지자체가 한번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거죠. 현재 광역버스는 광역자치단체가 또 이번에 문제가 된 M버스는 대광위가 면허권 등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연수구가 구비를 들여서라도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 구비라는 건 이번에 연간 4억 원 정도 적자가 났다고 여기 네. 밝혔잖아요. 그걸 이제 구 예산으로 적자 보전을 해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연수구의 의지인데
정부나 국회는 관련법을 정부나 국회에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관련법을 좀 수정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번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구비를 지원하더라도 뭐 지원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법을 바꿔야 하는 건데 지역 그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그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회에서 최기주 대광위원장을 만나서 이번 폐선 조치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서 대화에서 최기주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20% 선의 적자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중공영제 방식을 도입을 논의해보겠다,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조금 이거는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고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가 엠버스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 법조항의 좀 해석을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한 수익성 없는 노선의 손실보전금,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자치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버스 노선 유지와 관련한 기초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법제처의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하루 평균 700여 명이 이 버스 노선을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했고 하루아침에 없어졌기 때문에 불편은 정말 큰 건 사실입니다. 연수구가 어쨌든 자기 기초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이 버스를 계속 타고 다녔던 시민들은 사실 많이 황당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해법이 마련되기를 한번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4월 16일 바로 세월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당시 인천에서도 45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5주기를 맞아서 지역에서는 희생자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먼저 리포트 보고 오시죠. 모두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중 45명이 인천 시민이었습니다. 인천 지역 희생자들은 인천 가족공원에 안장됐습니다. 참사 당시 세월호 승무원이었던 고 김기웅, 정연선 씨도 이곳에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들은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침몰하는 배 안으로 들어갔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고 정연선 씨의 유골함 앞에는 요즘 따라 너의 웃음소리가 그립다는 지인의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이곳 인천 가족공원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그저 바다만 바라보며 울기만 했던 그날, 여러분들도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잘못된 점을 바꿔 나가자고, 이 외침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황 대표는 사고 당시 정부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에도 포함됐습니다. 추모식 후 기자들과 만난 황 대표는 협의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혐의 없음이 수사 과정에서도 다 나왔습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 침몰한 세월호. 배는 인양됐지만 사회는 아직 유가족들을 그날의 아픔에서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리포트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인천 추모식에 참석을 했잖아요. 네. 좀 당시에 유가족들이나 시민사회의 반발도 좀 거셌는데 황 대표가 이 세월호 관련해서는 이 인천 추모식에만 참석을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 4월 16일입니다. 네. 단원고가 있는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는 그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네. 기억식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요. 네. 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주관한 추모식이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다시피 황교안 대표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황교안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 수사에 어떤 이런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이런 의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총리가 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죠. 그리고 이때 세월호 관련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봉인을 해버립니다. 이건 네. 뭐 팩트니까요. 네. 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어찌 보면 이제 밝혀져야 할 진실을 그 이제 권력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봉인시켜버린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이제 황 대표를 최근에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에도 포함시키기도 했었죠. 네. 이런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협의회가 주관한 그 행사에 가기에는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제 그 이제 협의회 입장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큰 반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황 대표도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제 안산 기억식에는 이제 참석하지 못하고 인천을 찾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황 대표가 인천 추모식에서 당시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면서도 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혐의 없음이 나왔다. 같은 이야기 반복하지 말자.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예, 현장 분위기 좋지 않았죠. 네. 황 대표가 이제 추모사를 위해서 단상 위에 올라가자 이제 유가족과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제 책임을 촉구하면서 네. 강한 이런 어떤 멘트와 이제 질타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항의 피켓을 들고 이제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추모식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표정도 당연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추모사와 헌화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이제 희생자 추모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황 대표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하기는 했지만 뭐 지역 시민단체나 정치권이 이것을 두고 뭐 어떤 식으로 좀 반발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그 참석을 인천 그 추모식 참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곧바로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바로 성명과 논평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전부 다 반대한다라는 이런 반발의 뉘앙스였습니다. 네. 정의당은 바로 이제 당일 논평을 냈는데요.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구성과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며 이들은 특조위 구성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의 협조까지 구했으며 경찰은 불법 사찰까지 불사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어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정치적 목적에 눈이 멀어 불순한 행동을 한 건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기 성찰과 반성 없는 일종의 추모 코스프레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황 대표가 세월호 추모제에 참석한 것은 후한무치한 행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황 대표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세월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진정성 있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이 황 대표 발언뿐만이 아니라 뭐 참석 이론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도 지금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은 이제 그 세월호 그 추모식이 있었죠. 이제 그 이후에 그만 좀 우려먹어라. 징글징글하다라는 이런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같은 당 이제 안상수 국회의원, 인천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안상수 국회의원이 불쌍한 아이들 욕보이는 짓들이죠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굉장한 비판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제 그 부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차명진 전 국회의원,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두고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헤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는다는 글을 남겼다가 굉장한 반발과 이제 문제가 제기됐죠. 이게 문제가 제기되자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인천을 방문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사죄한다고 이제 입장을 밝혔잖아요.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의 말과 일선 국회의원들의 어떤 행동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참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연이어 터진 망언에 황교안 대표는 사과의 말을 전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회부도 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세월호 참사로 생긴 이 유가족 그리고 시민들의 상처가 좀 빨리 아물기를 같이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